뭐 지금까지 이렇게 해왔는 거는 뭐 크게 어려운 건 없잖아, 그죠? 예, 이렇게 이해가 되면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이제 정리해서 다시 좀 반복 좀 하시면 되고, 요 부분은 이제 요거는 이제 우리 이해했고, 그죠? 여러분 시작. 매수 대부합, 그죠? 요 다 요시고. 그 다음 형식 무상은 요거, 그죠? 환지, 채비지, 그죠? 공유물 분할, 양도담보, 그죠? 예, 요런 겁니다. 네. 근데 이런 경우 있잖아, 그죠? 예, 여기 보니까 요거 나왔습니다. 예. 두 사람이 이렇게 공동 소유하고 있다가 갑이 50%, 을도 50% 소유했습니다. 하고 있다. 요걸 나누었습니다. 그죠? 예, 따로따로 이제 등기를 따로 했습니다. 그럼 이때 이제 갑도 50% 가져가고 을도 50% 가져가면 이 문제가 없잖아. 그죠? 그런데 만약 이때 공유물을 분할하면서 갑은 70%, 을은 30% 이래 가져가기로 합니다. 요걸 지분이라 이랍니다. 지분. 50%는 우리가 지분이라 이라 지분. 요걸 우리가 출자 지분이라 이랍니다. 출자 지분. 네? 지분이 뭐죠? 내 목. 내가 50% 몫이다. 내 목. 그죠? 목이라 해서 출자 지분. 그럼 이때 이 사람 70% 가져갔으면은 이 사람은 20%만큼 늘어났죠. 무슨? 취득. 이 사람은 20% 팔았잖아. 이 사람은 뭐죠? 양도. 그렇죠, 그죠? 요 20%만큼 돈 주고 받았겠지, 뭐. 그죠? 예. 그래서 요 늘어난 사람 뭐가 되죠? 증가한 사람은 취득, 감소한 사람은 양도. 그게 이겁니다. 공유물 분할. 그죠? 요 지분의 변동이 생겼다. 지분의 변동이 생기면은 증가한 사람은 무슨 세 내야 된다? 취득세. 그죠? 감소한 사람 무슨 세? 양도세 내야 되잖아. 그죠? 이 사람은 양도세, 이 사람은 취득세. 아시겠죠? 그죠? 요거 아까 우리가 양도담보라는 거 담보조로 넘겨줬는데, 만약에 그 사람이 그 돈을 빌렸다가 못 갚았습니다. 그죠? 채무를 불이행하면은 요거 이제 진짜 넘어가죠. 그 진짜 넘어갔다는 거는 뭐가 되죠? 이제 양도 돼버리잖아. 그죠? 양도. 그렇죠? 양도. 우리가 내가 땅을 돌려받았는데 그대로 면적만큼 돌려받으면은 관계없는데, 실제 만약에 받을 면적이 100평인데 120평을 받게 됐다. 그죠? 요게 증가되는 경우도 있을 거고, 100평을 받아야 되는데 80평을 받는 경우 있잖아. 그죠? 이걸 무슨 한지라고 그러죠? 정한지. 감소된 거는 감한지. 그 증가된 부분에 대해서는 무슨 세 내야 될까요? 취득세. 감소된 거는 팔고 돈 받았겠죠? 요거는 양도세 내야 됩니다. 알겠죠? 그죠? 이렇게 추가하고 나면 딱 끝나버립니다. 여기 OX. 양도로 보는 거와 양도로 보지 않는 거 다 했습니다. 질문 있으면 하세요. 예? 다 이해되죠? 과세 대해서는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보세요. 과세 대상 시작. 부동산, 권리, 주식, 기타, 파생상품. 여기 과세 대상. 그죠? 알았죠? 그죠? 그 다음 OX. 요거. O. 양도로 보는 요거. 다섯 시작. 매수, 대부, 합. 양도가 아닌 거. 상속, 정려. 환지, 채비지, 공유물 분할, 양도다. 요 양도가 아닌 거. 그죠? 이렇게 딱 정리하면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세금 계산할 때, 그죠? 양도가액에서 요걸 뺀다. 그죠? 요거 빼고 나면은 양도 차익이고, 3년 이상 보유하면은 장기 보유 특별 공제. 요거 빼고 나면 뭐가 된다? 양도소득. 기본 공제 빼고 나면은 과세 표준. 요거는 250만 원. 그죠? 요거 1년에 얼마씩? 3%씩 공제해 나가는 거. 3년 이상은 10%입니다. 그죠? 3배수. 4년 이상 12%. 이런 식으로 공제해 준다. 요게 양도세. 그죠?
예, 여기까지는 잠깐 우리 이제 책 잠깐 좀 훑어볼게요. 책 한번 보세요. 265페이지. 그 265쪽에 보면은 과세대상 나와 있죠. 거기에 나와 있는 내용들은 이제 그 설명들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해드렸던 거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요거 보면서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책, 그죠? 요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세요. 과세대상. 자, 뒤로 넘어갑니다. 뭐 다른 거 그 똑같은 내용들이니까, 예. 다음에 271쪽을 한번 보세요. 그 위에 문제가 하나 나와 있죠. 예, 이게 이제 이렇게 시험에 나왔습니다. 과세 대상에서 문제 나왔던 겁니다. 271쪽. 다음은 양도세 과세 대상에 대한 설명이다. 잘못된 것 찾아보세요. 1번.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은 양도세 과세 대상이다. 맞죠?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은 과세 대상이다. 맞잖아. 그죠? 2번. 지상권과 전세권은 과세 대상이다. 지상권, 전세권, 과세 대상 맞죠? 3번. 유가증권 시장 밖에서 거래되는 상장법인 주식이다. 그죠? 요것도 과세 대상이다. 유가증권 시장 밖에 아까 장외 그랬잖아. 장외도 뭐 된다? 과세. 맞죠? 예. 4번. 아파트 분양권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서 양도세 과세 대상이다. 여기 있잖아. 그죠? 분양권도 과세 대상 맞죠? 예. 5번. 사업과 구분하여 단독이 나왔네. 그죠? 단독으로 양도하는 영업권은 양도세 과세 대상이 아니다. 함께 그랬잖아. 영업권은. 그죠? 함께는 요 영업권만 양도하면 요거는 제외. 그 틀린 답 5번. 알겠죠? 여러 시험에 나옵니다. 그 아래 보면은 이제 양도의 정의가 나오잖아. 그죠? 양도의 개념은 바로 요겁니다. 양도 개념, 요네요. 알겠죠?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좀, 제목은 좀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요런 거 시작. 매수, 대부합. 그래야 문제는 바로 찾지. 그죠? 요거는 양도 아닌 거. 제목만 딱 보고. 여기에 대한 이제 설명들이 나와 있죠. 그죠? 거기 밑에 책에는. 매매가 뭐냐? 수용이 뭐냐? 대물변제는 말이 무슨 말이고 이런 설명들이 나와 있습니다. 아래에. 다 제가 설명드렸잖아. 그죠? 상속이 뭐고 정려가 뭐고 이렇게 그 설명들이 쭉 나옵니다. 그럼 여러분들 읽어보면 되겠죠? 예. 이거 이해를 했으면 안 읽어봐도 되고 요거 딱 보고 매매 알잖아. 그죠? 수용 이거 알면은 뭐 요거 암기하면 되는 거고. 그죠? 예. 그겁니다. 예. 자, 뒤로 한번 넘겨봅시다. 쭉 넘어가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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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런 이제 왜 그러나 하면은 그런 세부적인 비용들은 시험에 거의 출제가 된 적이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비용이라도 그죠? 취득 시에 관련되는 비용은 여기 들어가는 거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소송 비용이 있잖아. 그죠? 물건을 경매를 받아가지고 취득할 때 뭐 사람이 살고 있다 보니까 명도 소송 비용 같은 거 들어가는 거죠. 요때 들으면 여기 들어가는 거고. 보유 시에 뭐 소송 비용 또 있을 수 있잖아. 그죠? 그거는 요 자본 지출이고. 팔 때 소송 비용은 양도비 들어가 버립니다. 그죠? 그래서 발생 시점에 따라 나오기 때문에 취득 시에 관련되는 비용, 보유 시의 비용, 양도 비용 여기 이제 법에 보면은 조금 몇 개 예가 나옵니다. 예가 나와 있는데 다음 중 자본적 지출이 아닌 것 찾아보세요. 이렇게 시험에 나온 적이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죠? 그냥 세부적으로는 뭐 그런 구체적으로는 그렇게 나온 적이 없으니까 또 그런 건 잘 안 낼 겁니다. 뭐 시험에도 안 내고. 자, 이제 뒤로 한번 넘어가 봅시다. 네. 읽어놓고 다시 돌아와서 할 겁니다. 뒤로 한번 가보세요. 287쪽을 잠깐 한번 봅시다. 287쪽. 지금부터 할 겁니다. 지금 방금 우리 사장님이고 질문하신 거 책에 볼 거니까. 287쪽 찾았죠? 요 부분이 이제 요겁니다. 요거. 그죠? 예, 이제 우리 요거 방금 했던 그죠? 요 부분. 요거 이제 과세 대상이고, 그죠?
자, 요거 알겠죠? 요 내용이 좀 거의 책에 거기 지금 287쪽입니다.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결정되죠. 그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결정은 원칙은 뭐라 한다? 실거래가. 그죠? 요 취득 시의 실거래가를 알 수 없다. 뭐라 하고? 매감환기. 양도 시의 실거래가를 알 수 없다. 매감기. 요거. 예. 자, 뒤로 한번 가볼게요. 예, 다음에, 그게 이제 제가 방금 했던 요거 매감환기 하는 게 이제 289쪽에 나와 있네요. 그죠? 289쪽에 보면은 매감환기 이런 말 나옵니다. 예. 요 내용. 알겠죠? 요거만 하면 됩니다. 요걸 알 수 없으면 시작. 매감환기. 요거 뭐라 한다? 매감기. 알았죠? 예, 그거 알면 되고. 뒤로 갑니다. 그 290페이지가 지금 나와 있죠. 그죠? 다음에 290쪽에 보면은 그 가운데 보세요. 양도 차익은 요 식이 나와 있잖아. 그죠? 양도가액에서 요 양도, 그죠? 요거 필요경비, 취득가액, 자본적 지출, 양도비 뺀 거다. 그죠? 됐죠? 이제 오른쪽으로 가봅니다. 취득가액 나와 있죠? 그 이제 취득가액 여기에 이제 쭉 나옵니다. 그 취득가액이라는 거는 내가 1억 주고 샀다. 1억에 샀다가 오늘 내가 1억 5천에 팔았습니다. 요게 취득가액이잖아. 그죠? 요 취득가액에다가 취득 시의 비용을 포함한다 그랬죠. 요런 비용들이 이제 쭉 열거되어 있습니다. 열거. 그 이제 비용들이 밑에 쭉 나와 있는데 이런 비용들을 이게 구체적으로 취득시 비용이 인 거 아닌 거 이렇게는 시험에 안 나왔다 이겁니다. 안 됩니다. 이런 거는. 보유시의 비용이 보유시의 비용 아까 뭐라 그랬죠? 자본적 지출. 그죠? 요거 자본적 지출. 요런 비용. 그냥 거기에 이제 법으로 예시가 나와 있지. 요런 거는 그냥 우리 편하게 그냥 보세요. 알겠죠? 이런 게 구체적 시험에 나오지는 않았으니까. 아래 한번 보세요. 취득시 어떤 비용이 있는지 한번 볼까요? 우리 간단하게, 그죠? 취득시 비용 한번 생각해 볼까요? 뭐가 있죠? 대표적인 뭐죠? 제일 대표적인 수수료잖아, 그죠? 중개수수료, 이런 거. 수수료, 응? 예. 수수료 같은 거 들어갑니다. 그건 인지세 같은 거, 인지 같은 거, 그죠? 인지대. 계약서 작성 비용 같은 거. 그죠? 그 취득시에 만약에 그죠? 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경멸 취득일 아까 우리 명도 소송 비용 같은 거, 소송비라든가 이런 거. 등등 이런 게 들어간다. 그죠? 자, 책을 한번 보세요. 예, 거기 보면은 다른 건 없습니다. 예, 한번 볼까요? 자, 291쪽에 보시면은 동그라미 1번 한번 보세요. 291쪽에 취득가액의 동그라미 1번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의 금액에 의한 취득원가에 상당한 가액으로 한다. 그죠? 다만 현재가치 할인 차등과 부가가치세법상에 그죠? 에 의한 부당행위 포함하되 부당행위 계산에 의한 시가 초과액은 제외한다. 시가 정상적인 시가가 예를 들어서 3억인데 여기 시가가 3억인데 내가 그죠? 불법적으로 신고할 때 이걸 예를 허위 신고했다. 5억에 신고했다. 이거는 인정 안 한다 이 말입니다. 5억에 신고한 거. 그래서 3억을 초과한 2억은 인정 안 하고 요걸 하겠다 이 말이잖아. 그래서 실거래가. 허위로 신고하는 건 인정 안 한다는 말입니다. 다음에 기억 한번 보세요. 기억에 보면은 타인으로부터 매입할 때 그 매입가액에다가 취득세 들어가야 되잖아. 그죠? 취득세 들어갑니다. 등록세도 들어가죠. 그죠? 요런 취등록세는 포함한다. 니은에 가면은 자기가 집을 하나 짓습니다. 그죠? 요 우리가 취득이라는 거는 매매로 취득하는 경우도 있을 거지만 신축도 있잖아. 그죠? 집을 하나 지었다. 집을 지었다면은 거기에 들어가는 신축시 비용 들어가죠. 제로비라든가 노무비라든가 경비 같은 거. 그죠? 그거 당연히 그게 취득원가잖아. 그렇죠? 예, 신축했을 때. 그 말입니다. 두 번째. 자기가 건설했으면 건설과 관련되는 모든 비용이다.
또 동그라미 2번에 가보면은 취득에 관한 뭐가 있었죠? 쟁송, 소송. 그 소송에 따른 무슨 비용? 소송 비용 같은 거. 그죠? 아, 이런 게 포함되는구나. 동그라미 3번. 그 당사자 약정에 따라 취득 원가의 이자 부분을 가산했을 때 그 이자 상당액도 취득 원가에 포함한다 그랬죠. 그죠? 보세요. 무슨 말이냐? 이거 내가 현금 주고 사면은 100억에 산다. 100원에 사고 요 100억에 샀다가 요게 취득 가액이죠. 요걸 만약에 150원에 팔았다. 요게 양도 가액. 그 양도 차이가 얼마죠? 50. 100원 주고 샀다가 150원에 팔았으면 50원 남았잖아. 그죠? 요거 양도세 내야 되죠. 그런데 내가 살 때 할부로 삽니다. 할부로 사면 좀 비싸죠. 할부로 사면 한 120원 줬다. 예를 들어서 120원에 샀습니다. 요걸 150원에 팔았습니다. 양도 차이가 얼마죠? 30원이잖아. 그 현금 주고 샀으면 요게 취득가예요. 할부로 샀으면 요게 취득가예요. 맞죠? 그죠? 맞죠? 요걸 요래 팔았으면 30원 맞잖아. 그죠? 그러면 이때 할부로 취득해서 요게 뭐죠? 20원. 이자잖아. 이자가 포함되어 있잖아. 알겠죠? 이걸 포함한다. 그런데 개인은 안 됩니다. 누구? 법인인 경우에만. 그죠? 그러면 요 말이고, 그죠? 그 다음 그 하나, 또 현재가치 할인 자금. 여기에 현재가치 할인 자금이라는 거는 이런 겁니다. 보세요. 5년 후에 받을 돈이 100원인데, 요걸 오늘 받으면 얼마고, 오늘 받으면 예를 들어서 70원이다. 그죠? 5년 후에 받을 돈이 100원이면 요거 오늘 받으면 70원. 그러면 사이에 얼마 생겼습니까? 30원. 여기 뭐죠? 이자잖아, 이자. 맞죠? 그죠? 이자. 이자 맞죠? 그죠? 이자인데 우리는 장부에다가 기장할 때는 장부는 매년 마감해야 됩니다. 매년. 이게 5년분 이자가 30원이잖아. 그렇죠? 요걸 장부에 우리가 매년 마감해야 되니까 요 30원을 매년 이렇게 나눠줘야 됩니다. 이렇게. 얼마씩? 6원씩. 그렇죠? 그럼 요게 이자는 이자인데 장부에다가 이자라 적는 게 아니고 요걸 왜 적느냐 하면 우리 회계상에서 30원을 요래 적습니다. 장부에 기장할 때 현재가치 할인 자금이라 이랍니다. 말이 좀 어렵잖아. 그죠? 네, 그렇지만 아무튼 명목 가치를 현재 가치로 할인했을 때 그 차이 금액이라는 뜻입니다. 요걸 뭐란다? 시작. 현재 가치 할인 자금. 요렇게 장부 기장해 놨다가 요걸 이제 30원을 갖다가 이제 배분해야 되잖아. 그죠? 요 30원 중에서 이제 1년에 얼마씩? 6원씩 나눠줘야 되죠. 요 30원을 장부에다가 해놨다가 이제 1년씩 빼나갑니다. 1년 지나면 얼마 될까요? 24원. 6원은 어디로 가고? 이자로 이자로 이제 바뀌는 거죠. 그죠? 이자로 여기 이자 수익으로 6원 들어가 버리고 여기 6원 감소됩니다. 또 1년 지나면 얼마 될까요? 18원. 또 1년 지나면 12원. 또 1년 지나면 6원. 마지막 5년 저 가면은 이게 제로 되어 버리죠. 장부에 이게 없어져 버립니다. 요래 하는 이제 장부 기장 방법입니다. 알겠죠? 이렇게 이제 30원이 이자지만은 이자로 할 수 없고, 이자를 안 하고, 요 계정으로 딱 해놨다가, 요걸 이자로 바꿔나갑니다. 이런 식으로. 그게, 여러분들이 이제 회계학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아마 조금 이해하기 힘들겠지만은, 말은 이해되죠? 그죠? 요래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요걸 우리가, 그럼 현재가치 할인 자금 나오거든요. 뭐냐? 이자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자. 아시죠? 이자. 예. 다음 뒤로 넘어갑니다. 네, 됐습니다. 뭐, 아마 되고, 그 다음 292쪽으로 한번 보세요. 예, 292쪽에 보면 그게 3번에 뭐가 보이죠? 자본적 지출, 그죠? 자본적 지출을 하는 거는 우리가 이제 보유세 비용입니다. 보유세 비용인데 돈이 좀 많이 들어간 겁니다. 그죠? 돈이 많이 들어간 건데, 밑에 보세요. 아래, 동그라미 1번. 자산의 내용 연수를 연장시키거나, 그죠?
그 가치를 증가시키는 지출이다. 돈이 많이 들어간 겁니다. 알겠죠? 대수리 같은 거. 그런 예를 오른쪽 페이지 보세요. 그거 보면 예가 나와 있습니다. 개조, 본래 용도를 변경하여 이런 개조를 했거나 엘리베이터를 설치했거나 빌딩에 피난 시설을 설치했거나 재해 등으로 이용 가치가 없는 자산을 복구했거나 등등 이런 확장을 했거나 정설을 한 거. 그래서 이게 우리가 대표적인 뭐냐 하면은 뭐 정축 같은 겁니다. 자본주의 하면 정축, 대수리. 알겠죠? 이래 함으로써 그 자산의 가치가 올라간 거. 그런 걸 뭐란다? 자본적 지출에 일합니다. 아, 이런 거구나. 알겠죠? 예, 이런 거다. 하고, 그게 이제 예가 밑에 몇 개 나와 있습니다. 그죠? 양도자산을 우리가 취득하면서 소송이 생겼습니다. 보유 시에 그 소송 비용은 자본지출로 처리한다. 그죠? 그리고 보면은 또 아래 동그라미 3번도 쭉 읽어보다 보면 소송 비용입니다. 소송 비용이고 동그라미 4번 양도자산의 용도 변경이나 개량 이용 편을 위해 지출한 비용 이런 거 개량하면 리모델링 같은 걸 말합니다. 리모델링 비용. 그 다음 5번, 6번 이런 거 그죠? 뭐 재건축 부담금, 개발 부담금 이런 거. 예. 이런 거는 전부 다 있었으면은 자산 원가에 포함해서 공제해 주겠답니다. 예, 공제. 거기 보면은 뭐 재개발 부담금 나옵니다. 그죠? 수익자 부담금 이런 거. 재건축 부담금 이런 거 나오고 이게 조세, 준조세 성격입니다. 조세하고 비슷하죠. 세금하고 비슷한 겁니다. 요걸 우리가 부담한 금액 법으로 딱 정해놨습니다. 개발이익 환수법에서. 그게 실제보다 이익이 많이 올라갔잖아. 그죠? 물가가 많이, 예를 들어서 내가 100원짜리가 이게 막 150원 올라가서 부당 이익이 생겼잖아. 이 50원만큼. 여기에 대한 세금 쪽으로 내라 이겁니다. 요게 납부하는 게 부담금이라 합니다. 준조세, 세금은 아닌데 세금과 비슷하다 이래 보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이익을 많이 본 자에 대해서 일정 금액을 갖다가 환수도 취합니다. 환수. 예. 부당이익이니까. 그죠? 요런 거. 아, 이런 게 있으면은 요런 것도 공제해 주겠답니다. 그죠? 예, 요런 겁니다. 자, 뒤로 좀 넘겨볼까요? 294쪽에 보면은 양도비가 나와 있잖아. 그죠? 8대 비용 어떤 게 있느냐? 8대 비용 1번 첫 번째 증권거래세 주식 같은 겁니다. 그 다음에 공정비, 인지대, 소개비, 이제 중개수수료, 그죠? 그리고 또 양도세, 그 신고서 작성 비용, 이런 거 등등. 이런 게 뭐다? 양도시의 비용이다. 알겠죠? 예. 그래 이제 구체적으로 그걸 갖다가 하나 뭐 암기하고 갈 건 전혀 아니고 그냥 이런 거구나. 알았죠? 아, 그렇죠. 예, 예. 우리가 이제 공제해 주는 거는 취득세, 요것만 핵심적인, 요것만 공제해 줍니다. 물론 이제 등록세도 되는데, 등록세, 요 취득 부분이 원래 이제 취등록세라고 그랬는데, 왜냐면 요 등록세에 매매 부분과 전세 부분이 있는데, 요 매매가 여기 들어가 버리거든, 지금. 매매가 들어가기 때문에. 전세 부분, 이거는 취득이 아니잖아. 전세는 사는 게 아니잖아. 그죠? 잠깐 내가 사는 거지. 그렇잖아. 그죠? 그래서 요 부분은 아닙니다. 요것만 해준다. 요거. 취득세만 해준다. 그래 써도 됩니다. 뭐, 취등록세 나오더라도 뭐 큰 틀린 거 아닌데, 출제하는 사람이 안다면 이거는 안 될 겁니다. 아마. 왜냐면 이 전세인데, 뭐, 전세, 지금 등록세 하는 건 전세만 말합니다. 매매 부분 요 들어와 버렸잖아. 왜? 그렇기 때문에 전세로 취득한 거는 내 거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건 아니다 이겁니다. 아시죠? 요거 취득세만 공제해 줍니다. 예, 이상 요래서 예, 됐습니다. 그죠? 예. 자, 여기 이제 필요경비다. 그죠? 아, 필요경비는 요런 게 있구나. 자, 그 다음에 뒤로 한번 가볼까요? 뭐, 그 오른쪽에는 그게 뭐 특별한 내용 없고 뒤로 넘겨보세요. 293쪽에 보면은 추계 결정이 또 나와 있고, 그죠? 그 다음에는 하나 더 297쪽을 잠깐 보세요. 297쪽에 보면은, 거기에 보면 뭐가 보이죠? 필요경비 계산 공제란 말이 보이죠? 요겁니다, 요거. 3%,
7%, 1%. 알았죠? 요거는 부동산입니다. 부동산이면은 3% 공제해 준다. 요거는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임차권. 알겠죠?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임차권은 몇 프로? 7%. 나머지는 1%입니다. 나머지는 1%. 예? 공제해 주겠다. 뭐 할 때? 기준시가 할 때. 알았죠? 자, 보세요. 내가 팔았습니다. 얼마에 팔았느냐? 10억에 팔았다. 요거 얼마 주고 샀느냐? 7억에 샀다. 양도 차익이 얼마죠? 3억이잖아. 요래 할게. 양도 가액은 예를 들어서, 그죠? 양도 가액은 10억이고, 취득 가액은 7억이고, 보유 시에 자본적 지출이 예를 들어서, 그죠? 요게 만약에 7천만 원 들어갔고, 양도비가 3천만 원 들어갔다. 양도 차익 얼마죠? 취득 10억에 팔았습니다. 그죠? 6억에 사왔다가 보유시에 비용 들어갔죠. 양 비용 들어가서 이거 다 빼줘야 되잖아. 그죠? 요거 다 빼야 되면 여기 그러면 여기 6억 하니까 7억이잖아. 10억에서 제보면 3억 맞죠? 알겠죠? 그죠? 양도 차익 3억이다. 그죠? 그런데 보세요. 요 금액을 알 수가 없더랍니다. 요거. 알 수가 없어서. 요걸 알 수가 없어서 보니까 이걸 모르겠더라. 그죠? 이것도 모르겠고, 이것도 모르겠더라. 요걸 딱 확인해 보니까 여기 나왔는데, 요게 얼마냐? 따라보면, 요게, 그죠? 요게 지금 얼마냐? 5억이더랍니다. 5억. 5억. 예. 그럼 요걸 기준식으로 하면 요것도 뭘 해야 되죠? 기준식으로 해야 되잖아. 요것도 기준식으로 해보니까, 요게 얼마냐 보니까, 요게 또 8억이더라. 양도 차익 얼마일까요? 요게 토지입니다. 토지. 만약에 요 물건이 땅이다. 양도 차익 얼마죠? 3억. 지금 요거는 우리가 조금 전에 했던 거는 실거래가죠. 요거는 지금 뭐죠? 기준시가잖아. 기준시가 할 때는 요걸 안 해준다 이 말입니다. 요걸 해준다. 요거. 토지가 부동산이잖아. 3%. 요 금액에 3% 해줍니다. 취득가액에. 그래, 요거 대신에 3% 해주는데, 요 금액에 3% 해주겠다, 이 말입니다. 3%만. 3, 5, 15, 얼마죠? 1,500만 원만 요걸 본줍니다. 그럼 요거 빼고 빼마 얼마죠? 2억 8,500만 원. 요래 해주겠답니다. 요게 요겁니다. 이해됩니까? 예. 그 우리가 실거래가는 그대로 빼면 되잖아. 그죠? 그래, 요 기준시가를 할 때는 요걸 안 해주고, 예? 요거 대신에 요거 해주겠다, 요거. 부동산이면 3% 빼주고, 지전 등이면 몇 프로? 7% 빼주고, 나머지는 몇 프로? 1%만 해주겠답니다. 아시겠죠? 예, 요래 빼준다. 그러면은 2억 8,500만 원. 알겠죠? 예, 요게 요 말입니다. 예. 자, 넘어갈게요. 그리고 이제 그 뒤에 보면은 298쪽에 가보세요. 뭐 기준시가 나와 있네요. 그죠? 알았다. 그건 다른 뭐 내용을 알고 있고. 뒤로 쭉 넘어갑시다, 이제. 넘어가서. 거기 하나, 301쪽에. 고가주택에 대한 특례가 나와 있네요. 그죠? 예. 그 301쪽에 그거 한번 보세요. 고가주택이 나왔습니다. 요거 하나 알아야 되겠다. 고가주택은 얼마짜리죠? 9억 초과. 알겠죠? 9억을 초과했습니다. 자, 우리가 이런 게 있잖아. 그죠? 집을 내가 하나 샀는데, 그죠? 집을 샀는데 얼마 주고 샀느냐? 예를 들어서 5억에 샀습니다. 5억에 샀다가 요걸 8억에 팔았습니다.
집을 5억에 샀다가 8억에 팔았다. 집 한 채입니다. 1세대가 1주택을 2년 보유했답니다. 2년. 그럼 여기 얼마 남았죠? 3억 남았죠? 3억 남아도 이거는 뭐 된다? 비과세. 맞잖아, 그죠? 1세대 2년 보유했으면 비과세잖아. 집 한 채. 우리 집 한 채를 2년 보유하면은 과세 없습니다. 비과세. 그런데 요 8억에 안 팔고 만약에 10억에 팔았다, 그죠? 10억에 팔았으면 이게 9억 넘잖아. 요 9억 넘는 부분은 세금 내랍니다. 9억까지만 비과세 주고. 알겠죠? 9억 넘는 부분은 세금 내세요. 그러면 9억 넘는 부분 세금 내랍니다. 예. 자, 만약에 이런 경우 한번 생각해 볼게요. 보세요. 그럼 지금 얼마, 9억이 얼마 넘었죠? 1억 넘었죠? 전체가 지금 얼마죠? 양도 차익이 5억이잖아. 5억 맞죠? 5억인데 여기서 9억 빼면 얼마죠? 1억이잖아. 요랍니다. 10억 분의 10억 마이너스 9억. 그럼 결국 얼마? 10분의 1이죠. 얼마? 5천만 원. 요거 세금 내세요. 요거 세금 내랍니다. 이렇게. 5천만 원만큼. 8억에 샀다가 1세대가 1주택을 2년 보유하고 있다가 오늘 내가 12억에 팔았습니다. 8억에 샀다가 집 한 채를 내가 12억에 팔았다. 예, 얼마 남았죠? 4억 남았죠? 4억 남았는데 요 중에서 9억 넘는 부분 비율만큼 합니다. 그래서 비율만 하면은 보세요. 요 12억 분의 12억 마이너스 9억. 시작. 12억 분의 12억 마이너스 9억. 요거는 세금 내랍니다. 그러면은 12억 분의 12억 마이너스 9억 하면 12분의 3이죠. 4분의 1이니까 얼마? 1억. 요거는 세금 내세요. 요거 세금 내세요. 1억. 그럼 양도 차익이 4억이지만은 4억 중에서 얼마는 비과세 되죠? 3억은 비과세, 1억은 과세입니다. 알겠죠? 1억 과세. 요거 4억 중에서 1억은 과세하겠답니다. 알았죠? 요래 계산합니다. 요거 계산식 장황 보세요. 양도 차익 곱하기 양도가액 분의 양도가액 마이너스 9억. 그죠? 시작. 양도 차익 곱하기 양도가액 분의 양도가액 마이너스 9억. 요래 계산합니다. 하나 더 해볼까요? 자, 보세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7억에 샀다가, 예를 들어서, 요걸 얼마에 팔았나? 11억에 팔았다. 11억에. 그러면 1세대 1주택 2년 보유했답니다. 양수액 얼마 나왔죠? 4억이죠. 4억입니다. 그죠? 곱하기 시작. 11억 분의 11억 마이너스 9억. 계산 요래 합니다. 요게 거기에 나와 있는 계산 특례입니다. 근데 여기서 요거 하나. 제가 앞으로 고가주택 나오면 항상 요 숫자 요걸 할 거니까 요걸 항상 좀 기억하면서요. 요게 시험에 나왔습니다. 얼마냐? 요래 물어보던 거 요거. 예. 자, 그런데 하나만 더 할게요. 보세요. 이 집을 1세대 1주택 2년 보유하면은 요건 알겠죠? 그죠? 그런데 1세대 1주택 만약에 이걸 그죠? 내가 5년 이상 보유했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3년이 넘었으니까 장기 보유 특별 공제 해줘야 되죠. 장기 보유 특별 공제 해줄 때는 이거는 1년에 8%씩 해준답니다. 8%. 1년에 몇 프로? 8%. 그럼 5년이니까 8%면 얼마? 40%. 여기에서 40%를 공제해 준답니다. 4천만 원. 아까는 몇 프로였죠? 3% 줬잖아. 그죠? 연간 요거는 우리가 3% 또는 3배수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고가주택은 몇 프로? 8배 해줍니다. 8배 8%. 3년이면 몇 프로? 24% 공제합니다. 4년이면은
32%, 5년이면은 40%. 그걸 최장 10년이면 몇 프로? 80% 공제해 줍니다. 80%. 알겠죠? 1세대 1주택, 고가주택은 몇 프로, 1년에 몇 프로씩? 8%씩 공제입니다. 8%. 그럼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두 가지다. 그죠? 이거는 무슨 주택? 고가주택. 요거는 그 외에는 전부 3배수인데, 요것만 8배수 해줍니다. 알겠죠? 8배수, 8% 공제. 하면은 끝났습니다. 다 했습니다. 예. 고가주택, 8배수 공제. 그죠? 8배수 공제입니다. 그죠? 알겠죠? 그죠? 예. 그건 안 되고, 그냥 같이 되죠. 그러니까 1세대가 예를 들어서 집을 두 채 가지고 있는데, 예? 이제 두 채 가지고 있는데, 요거는 만약에 5억짜리고, 요거는 10억짜리입니다. 그죠? 이걸 판다. 이걸 팔면은 고가주택을 팔잖아. 그죠? 이건 2주택입니다. 그냥 2주택. 2주택은 그냥 일반 과세. 그런 거 없습니다. 예. 과거에는 이제 우리 중과세가 뭐냐면은 주택을 2주택 가지고 있으면은 중과세 했습니다. 3주택 가지고 이상 가지고 있으면 중과세 했습니다. 세금이. 이게 60%, 50%는 막 중과세 했는데 이게 없어졌습니다. 고가주택이라 해서 중과세 하는 건 없고, 주택수가 많다고 해서 중과세 하는 거 없습니다. 이제는. 주택수는 아무 관계 없습니다. 이제는. 예. 내가 집을 10채 가지고 있어도 관계 없고. 단 한 채 가지고 있을 때는 비과세 준다 이겁니다. 하나는 비과세. 예. 중과세는 없습니다. 예, 됐습니까? 자, 넘어갈게요. 예, 다음 뒤로 좀 넘어갑시다. 예, 그 다음에 303쪽을 한번 가볼게요. 그거 참 뒤로 가서 305쪽 한번 보세요. 가운데는 우리 전부 다 그거 똑같은 내용들이니까 305쪽 제일 위에 보세요. 그 위에 나오는 보니까 표가 보이죠. 그죠? 그 표가 이겁니다. 요거. 알겠죠? 고가주택은 몇 배수? 8배수. 나머지는 3배수. 알았죠? 예, 요거 하나 다 체크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 이제 여기서 우리 마무리 하나 할 거 딱 하나 있습니다. 이거는 다 나왔습니다. 이거만 하면 됩니다. 이거. 알겠죠? 요 내용들만. 요 내용에서 시험에 나오는 거니까 요거만 잘 아시면 되고. 과세 대상, 우리 양도세 과세 대상은 몇 개 있었죠? 5개죠. 뭐죠? 부동산 또, 권리 또, 주식 또, 기타가, 그리고 파생상품이 됐잖아. 그죠? 그러면은, 이 양도소득세 기본공제는 부동산 해주고, 요 주식 250만원, 파생상품 250만원이고, 요거 묶어서 250만원입니다. 요렇게 세 등분 했습니다. 부동산, 요게 부동산 등입니다. 등 해서, 요거 묶어서 250, 요거 250, 요거 250을 해줍니다. 알겠죠? 그런데, 이 기본공제는 모두 해주죠. 그죠? 모두 해줍니다. 모두. 그렇죠? 그런데 장기보유 특별공제 요거는 다 해주는 게 아닙니다. 요거 부동산 요거 하고 여기에까지 어떤 입주권 있죠. 입주권하고만 해줍니다. 다시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부동산과 입주권만 해줍니다. 알겠죠? 그럼 나머지 이런 거는 장기보유 특별공제 안 해준다. 그죠? 입주권 외에 분양권도 안 해줍니다. 알았죠? 자, 그럼 이제 정리할게 보세요. 그럼 장기보유 특별공제 해주는 거는 뭐 해준다? 부동산과 입주권. 부동산과 입주권만 해주는구나. 알았죠? 부동산과 입주권. 그 어떤 분은 주택은 어떻게 하노? 주택이 부동산이잖아. 그죠? 알겠죠? 그래, 당연히 해줍니다. 부동산과 입주권. 이건 다 해주고. 요거, 장기가셔야 됩니다. 예.
1년 내에 250. 1년에 최대 250. 그렇지. 최대 250이 한꺼번에 해주는 게 아니고. 그렇지? 예. 한도가 최대 250. 내가 만약에 8월 달에 팔고 200만 원 공제 받았습니다. 10월 달에 또 팔았는데 또 100만 원 생겼다 하도 요 50만 원만 공제 받죠. 200만 원 받았으니까 250만 원 들어가면 50만 원. 50만 원 세금 내야 되고. 알겠죠? 한도가 250만 원입니다. 아, 이거는 요거하고 관계 있는 거지. 양도소득에서 공제해 주는 거니까. 가액하고 아무 관계 없죠. 이게 250 안 되면 세금 낼 게 없잖아요. 요게 만약에 300만 원이면은 250만 원 공제하면 50만 원이 과표 잡힐 거고, 요게 200만 원이면은 제로 될 거고. 그렇죠, 그죠? 예. 그렇죠. 예. 보통 보면은 250만 넘으면 이제 한 건 하고 나면 더 하면 이제 더 못 써먹죠, 그죠? 250만 원, 그게 한도니까. 그게 다니까. 예. 요게 이제 우리 과세 표주입니다. 자, 이제 끝났습니다. 다음에 요거 좀 알아볼게요. 세율. 그죠? 세율에 대한 거. 저기 우리 사모님은 뭘 그리 열심히 보십니까? 아까부터 계속 뭘 보시는데. 밑에 뭐이지? 자, 뒤로 가볼게요. 나머지는 제가 다 아직, 뒤로 한 가보십시다. 312쪽으로 한번 보세요. 312페이지. 312 찾았습니까? 예. 그 312종은 세율 나와 있죠. 그거 좀 정리하고 갈게요. 예, 세율. 우리 요거는 양도세, 여기 할까요? 세율 해볼게요. 우리 방금 요 과세 대상은 부동산과 권리, 그죠? 주식, 기타 자산, 파생 상품입니다. 그죠? 요거 아까 몇 프로 그랬죠? 파생은 5%. 요건 5%입니다. 예, 요것만 5%고. 이 부동산과 권리죠. 그죠? 세율이 같습니다. 예, 요 세율이 얼마냐 하면은 2년 이상 보유하면은 6에서 40%. 40%. 2년 미만 1년 이상 보유하면은 50%. 1년 미만 보유, 40이죠. 1년 미만 보유하면 얼마죠? 5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예. 미등기는 물론 몇 프로죠? 70%. 그죠? 그런데 여기 하나, 예외가 있죠. 그죠? 주택과 입주권. 요거는 집이죠. 주택은 1년 이상만 보유하고 팔면은 요겁니다. 6에서 40. 1년 미만 보유하고 팔면은 40입니다. 알겠죠? 예. 그래, 요거는 1년 미만 50이잖아요. 다르죠? 그죠? 요거하고, 요거 1년 이상과 1년 미만밖에 없습니다. 주택은. 그 집은 우리가 1년 기준합니다. 내가 샀다가 1년만 넘으면 기본 세율입니다. 토지나 상가는 2년 넘어야 됩니다. 2년. 알겠죠? 2년 미만 보유하고 팔면 세금이 좀 많이 부과가 되죠. 그죠? 예. 알겠죠? 요거는 1년, 요거는 2년 기준이다 하는 거 아시고. 여기 보면, 요게 끝에 40이잖아요. 요것도 40이죠. 요게 중복될 때는 그중 높은 세율입니다. 항상. 알겠죠? 그 높은 세율 적용합니다. 높은 거. 자, 끝났습니다. 세금 많은 쪽이니까. 요게 기본 세율. 미등기는 몇 프로? 그렇죠. 70%. 그죠? 여기서 요거. 기타 있죠. 그죠? 아까 우리 왜 골프 회원권 했잖아. 그죠? 요거는 보유기간은 관계없습니다. 6에서 40. 6에서 40이다. 1년을 보유했던, 2년을 보유했던 전부 6에서 40이고, 요 주식은 뭐 시험에 거의 안 나옵니다. 주식 관계나 안 나오는데 이게 이제 이겁니다. 대기업 보유 주식과 중소기업 주식을 구분해서 요 대기업을 우리가 1년 미만 보유한 경우와
1년 이상 보유한 경우와 중소기업 주식, 요거는 30%, 요거는 20%, 요거는 10%입니다. 요게 양도세, 세율 구조. 요렇, 예. 이제, 양도세 세율이 요렇습니다. 미등기는 70%, 그죠? 요게 세율 구조. 이제 우리 책에 그거 쭉 나와 있는데, 책에 나와 있는 게 결국 이거하고 똑같은 거니까, 예. 요렇게 뭐 정리하실 때 요렇게 하시면 되고. 우리 양도세 세율 구조다. 예. 그러면은, 자, 우리가, 요거 이제, 그럼 요거 했잖아. 그죠? 과세 대상도 알아봤고, 요거 알아봤죠? 요것도 알아봤고, 요것도 알아봤잖아. 그죠? 요거 정리했고, 그다음 요거, 보유기간. 그죠? 비과세 하기 전에 요거 먼저, 보유기간 요거 한번 볼까요? 요거, 보유기간. 네. 자, 보고 갈게요. 보유기간 앞으로 가야 됩니다. 보유기간 앞으로, 앞장으로 돌아오세요. 그 취득 시기와 양도시 280에 나와 있습니다. 280쪽에 280쪽 280페이지 찾았습니까? 네. 예, 그게 보면은 자 보세요. 우리 보유기간입니다. 매매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양도했다, 매매했다. 매매는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답니다. 그 대금을 청산한 날. 알겠죠? 잔금을 지급한 날. 그 대금을 청산한 날을 알 수 없다. 요걸 알 수 없다. 불분명하면은 등기한 날입니다. 등기 접수일 요래합니다. 요게 원칙. 요거 하나. 자, 우리 집을 팔았습니다. 팔은 날이 언제죠? 대금을 청산한 날. 집을 내가 샀다. 산 날이 뭐죠? 잔금 지급일이잖아. 그죠? 같은 말이잖아. 그죠? 표현을 요래합니다. 같은 말인데 취득세에서는 잔금 지급일, 양도소득세에서는 대금 청산일 요래 넣습니다. 같은 말은 같잖아. 그죠? 내용은 같은 건데 표현을 요래했습니다. 대금 청산한 날이다. 내가 집을 팔았다. 그 판매한 날이 언제고 대금 다 준 날입니다. 준 날. 청산한 날. 알겠죠? 잔금 지급한 날. 요게 원칙인데 여기에 예외가 있다. 그죠? 요걸로 하니까 좀 문제가 되더라. 문제. 그게 뭐냐? 예외가 있습니다. 예외. 그게 뭐냐? 장기 할부 매매. 할부는 할부인데 장기 할부 매매다. 그죠?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할부로 팔았습니다. 내가 2년짜리 장기 할부로 팔았습니다. 그러면 대금을 청산한 날은 2년 후가 돼야 되잖아. 그죠? 세금은 그 전에 내야 되죠. 그렇잖아. 그죠? 그럼 문제가 되니까 요걸 이제 법을 새로 만들었고, 요거. 수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요걸 좀 암기하셔야 됩니다. 장기할부는 인, 사, 등 중에서 빠른 날, 청, 수, 등 중에서 빠른 날, 이렇게. 빠른 날 중에서 빠른 날, 그렇죠. 인이 무슨 말이죠? 예, 인도한 날. 물건을 인도한 날. 사는 뭐죠? 사용한 날. 등은 뭘까요? 등기한 날 중에서 빠른 날입니다. 알았죠? 요거는 대금을 뭐 한 날, 청산한 날, 요 수는 수용된 날, 등은 등기한 날 중에서 빠른 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미완성이 나옵니다. 미완성, 미확정 자산 하거들랑 완성된 날. 예, 끝났습니다. 요게 시험에 제일 자주 나옵니다. 특히 제일 많이 나왔던 게 요거. 여러 번 나왔죠. 그죠? 장기 할부 매매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아니고 뭐다? 인사 등 중에서 빠른 날. 이건 좀 암기하세요. 이런 거는 간단하게, 그죠?
수용을 언제죠? 청수등 중에서 빠른 날. 이렇게. 알았죠? 미완성은 완성된 날로 한다. 이렇게. 요것만 다 알고 나면은 면이 됐잖아요. 그죠? 나머지는 말 한마디씩만 간단하게 정리하면 끝나버립니다. 간단하게. 그죠? 상속은 언제? 그렇죠. 상속, 계실, 상속, 사망일. 정려는 언제일까요? 예, 정려받은 날. 정려받은 날. 알겠죠? 예. 정려받은 날, 상속은 상속, 계실. 두 번째. 또 뭐 있죠? 예, 신축. 집을 하나 지었습니다. 언제? 사용 성인서. 교부일, 뭐 이런 날. 그죠? 신축. 또 뭐가 있죠? 예? 시효. 그렇죠. 시효 취득. 취득세를 생각해보시면 됩니다. 취득세와 비슷하니까. 시효 취득은, 이거 취득세에서는 시효 완성일입니다. 그런데 양도세에서는 점유 개시일입니다. 점유를 개시한 날입니다. 알겠죠? 점유 개시일. 1997년에 내가 주인 없는 땅을 점유했습니다. 그래서 농사지고 살다가 20년 동안 무사공평히 지냈습니다. 그죠? 그리고 2017년에 와서 요 시효가 완성됐습니다. 등기하면서 내 거 되죠? 취득세는 요날이 취득일입니다. 양도세는 요날이 취득일입니다. 다르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만약에 팔았습니다. 그죠? 팔았다. 그럼 양도소득세는 요날부터 요날까지 보유했다고 보는 겁니다. 보유기간. 취득세는 요날부터 세금 60일 내에 내라 이 말입니다. 알겠죠? 요날부터 60일입니다. 세금 내는 거. 그 내용이 다르잖아. 그죠? 양도세는 보유기간. 취득세는 언제까지 세금 내세요. 그죠? 완성일입니다. 점유 개시일입니다. 보유기간. 알았죠? 우리가 이제 양도소득세에는 보유기간입니다. 보유기간. 산정. 취득세에서는 세금 내는 날 기준이 언제고 이거 정하는 거고. 시효는 점유 개시일이다. 그죠? 또 뭐가 있죠? 예? 예, 환지 있죠. 그죠? 환지. 그리고 뭐 무효 판결이 있어요. 무효 판결. 사기당했다가 무효됐다. 그죠? 그럼 무효 판결 받은 날일까요? 당초 취득일까요? 갑이라는 사람이 보세요. 갑이라는 사람이 을한테 팔았습니다. 을한테 팔았는데 을이 그죠? 이 갑한테 사기당했다고 보고 무효 판결을 해서 판결을 받아서 다시 갑으로 속에 넘어왔다. 그죠? 요걸 갑이 팔았습니다. 그럼 보유기간이 판결을 받은 날로부터 양도일까지냐? 당초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냐? 예, 당초 취득일입니다. 그래서 무효 판결은 언제로 한다? 당초 취득일로 한다. 알았죠? 예. 환지, 요 환지는 언제냐? 이거 있잖아. 그죠? 내가 1월 1일 날 밭을 가지고 있었는데 7월 1일 날 밭이 수용되고 대지로 내가 땅을 돌려받았다가 이 땅을 내가 9월 1일 날 팔았습니다. 양도. 그럼 보유기한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죠? 요게 환지잖아. 환지. 그죠? 요 환지는 언제부터 해준다 그랬죠? 1월 1일. 알겠죠? 그런데 요때 내가 만약에 요 땅을 받으면서 좀 더 많이 받았습니다. 무슨 환지? 저환지. 요거는 언제죠? 7월 1일 그 다음날. 7월 2일. 그죠? 요걸 뭐라 한다 그랬죠? 환지 처분 공고일의 다음날. 요건 1월 1일은 이제 환지가 되기 전 취득일. 환지가 되기 전 취득일 합니다. 요 날 뭐라 한다? 환지 처분 공고일의 무슨 날? 다음날. 시작. 환지 처분 공고일의 다음날. 다음날.
요게 끝났습니다. 요게 취득시기, 양도시기. 여기서 또 한 문제. 응? 다음 중 틀린 거 찾아보세요. 응? 이렇게. 장기할부는 인사 등 중에서 빠른 날, 수용남아 청수 등 중에서 빠른 날, 미완성은 완성된 날, 상속은 상속 개시일, 정년은 정해받은 날, 신축 나왔다, 사용 승인서 교부일, 시효는 언제, 점유개시일, 무효 판결은 당초 취득일, 환지는 환지 전 취득일, 정환지는 환지 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 아셨죠? 여기 또 하나. 그럼 여기까지, 그죠? 취득 시기까지 했잖아. 그렇죠? 요거. 예? 잠깐 책을 한번 볼까요? 똑같습니다. 이 책에 있는 것도. 제가 지금 여기 해드리는 거 똑같은 거니까 책은 그냥 참고로 한번 읽어보세요. 거기 나와 있는 내용도 다 나와 있습니다. 예, 뭐, 다 똑같네요. 그죠? 예, 다 있습니다. 하나만 한다면은, 취득 시기에 거기 보시면은, 예, 그 9번, 285쪽에 9번 보면은, 9번 보세요. 9번. 9번에 보면은, 의제 취득 시기 나와 있죠. 부동산은 85년 1월 1일. 부동산 외에 주식은 86년 1월 1일로 간주한다. 이게 무슨 소리고? 그죠? 부동산을 내가 만약에, 그죠? 부동산 옛날에 이전에 취득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85년 이전에 취득했습니다. 뭐 70년도에 취득했다. 그래도 요날 취득한 걸로 보겠답니다. 85년 1월에 취득한 걸로. 에? 요날 취득한 걸로 본다. 그게 의제 취득 시기입니다. 왜? 요날 85년 1월 1일에 우리나라에 기준시가가 처음으로 도입되었습니다. 이때 요 제도가 그전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요날에 기준시가를 적용하겠답니다. 알겠죠? 다시 요전에 취득했다 하더라도 85년 1일에 취득한 걸로 간주하고 주식은 1년 후입니다. 86년 1월 1일. 알겠죠? 우리가 양도소득세에서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보유기간이 최장 몇 년이죠? 그렇죠. 10년입니다. 10년. 10년 넘으면 똑같습니다. 10년하고. 10년이든 20년이든 30년, 10년 이상 없습니다. 최대 받으니까 10년 특별공이 요거. 그러니까 뭐 지금 몇 년도입니까? 2017년도니까 85년 하면은 뭐 엄청 오래됐죠. 그죠? 30년 지났으니까 뭐 충분하잖아. 그죠? 더 전에 했다 하더라도 아무 혜택이 없으니까. 예, 요래한다. 끝났습니다. 그죠? 취득 시기. 예, 잠깐 쉬었다 할게요.